소진돼 불경기에 빠질 위험은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 융자금 탕감 승인 통지서를 900만 명에게 잘못 보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미국민들의 70%나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되기 시작해 불안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액 거래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거나 비용을 공제받아도 상당히 번거롭게 되고 IRS 자금 추적을 받는 모양새가 돼버려 거센 논란을 사면서 법 개정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IRS 자금 추적이 2023년 새해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IRS의 새 규정이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됩니다. 이베이나 우버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모, 페이팔 등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 건당 $600부터 모두 IRS에 보고됩니다. 현재까지는 $2만 이상이거나 온라인 거래가 200번 이상에 대해서 IRS에 보고됐는데 건당 $600면 자동 보고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는 겁니다. 미국인 4명 중에 1명이 온라인 상거래로 소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수천만 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에 보고되는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1099K 폼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상거래와 송금이 IRS에 보고되고 1099K 폼까지 받게 되면 매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시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온라인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세금 보고 기록 불일치로 세무감사 대상이 되거나 탈루 의혹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온라인 상거래에 들이는 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액을 놓고 상당히 번거로운 세금 보고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어대시를 통한 음식 배달로 온라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 상거래에 드는 휘발유값, 차량 유지, 자동차 할부까지 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종 영수증들을 모아야 하고 세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액 온라인 거래와 소득을 IRS가 대부분 추적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 이베이, 페이팔 등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이 1099K 공정성을 위한 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시행을 늦춰주고 $600 이상 보고를 대폭 완화시키려는 로비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IRS에 서한을 보내 새 규정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입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물가 급등의 한 요인인 렌트비 등 주거비가 완화되기 시작해 전반적인 물가 잡기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10월에 전달보다 0.3% 오르는 데 그쳐 곧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거비 하락으로 물가 급등이 추가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물가 잡기의 새로운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는 10월의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3.7% 인상된 것으로 둔화됐습니다. 전체 렌트비와 집주인의 대체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모두 합한 주거비는 전달에 비해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 하락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분명 렌트비와 주거비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는 전년에 비해 3.5% 상승했으나 올 10월에는 6.9% 상승으로 급등해 1982년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6.3%였는데 주거비 때문에 1.4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미국의 물가 잡기에도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가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려 물가 낮추기에 반영되는 데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로 10월 현재 6%에서 올 연말에는 5 내지 5.5%로 낮추고 내년 말에는 3 내지 3.5%까지 더 낮출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내년 말은 물론 2024년 일정 시점까지는 물가와의 전쟁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내년에도 물가 잡기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한 다음 5%대의 고금리를 한 해 내내 유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14일 회의야 새해 첫 번째 2월 1일 회의에서 연속으로 0.5%씩 금리를 인상하고 3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려 내년 봄 기준금리 수준을 5 내지 5.25%까지 올린 다음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1조 5천억 달러의 바잉 파워, 구매 능력이 내년 중반에는 소진돼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위험은 여전하다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CEO가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민들은 지난해 부양 체크 등으로 1조 5천억 달러나 특별 저축해놓고 지갑을 열어왔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년 중반에는 바닥날 것이므로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과 소비의 호조로 불경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금융가의 대가로 꼽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은행 CEO의 불경기 경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이끌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민 소비자들과 업체들은 현재 좋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민 소비자들의 부가 모두 사라질 것이므로 미국을 불경기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민 소비자들은 부양체크 등 정부 지원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저축을 해놓고 지난해에만 10% 이상 돈을 더 썼다며 그러나 1조 5천억 달러는 내년 중반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 구매력이 내년 중반에 소진되면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은행 CEO는 그동안 미국 경제의 내년 불경기 위험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다이먼 CEO는 내년 3월과 6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가 효과를 거두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에 장기간 시달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욱 격화돼 심각한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미국 불경기가 얼마나 가혹할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미국인 상당수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다이먼 CEO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라이벌들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은 얼마 전까지 내년 불경기를 예측해오다가 최근 들어 고용과 소비가 이례적으로 강세를 장기간 유지하자 가벼운 불경기로 넘어가거나 아예 모면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 유용자금 탕감 승인 통지서를 900만 명에게 잘못 보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이 나온 후에도 900만 명에게 학자 유용자금 탕감을 승인했다는 이메일 통지를 보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중지돼 있는 상황에서 탕감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연방교육부의 무리수가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 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2,600만 명 가운데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접수된 1,600만 명에게는 탕감이 승인됐음을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900만 명 내지 1,000만 명에 대해선 법원 명령 이후에는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탕감 승인을 이메일로 계속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600만 명에게 접수 완료와 승인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데 이어 추가로 900만 명에게 승인을 통지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시행 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법원 명령 이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데도 연방계약사가 900만 명에게 탕감 승인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로 탕감 승인을 받은 1,600만 명이나 2차로 통보받은 900만 명은 모두 실제로 탕감받지 못하기는 같은 처지이지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 처리를 2중 3중으로 해야 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차로 탕감 승인을 통보한 900만 명에게 정정된 이메일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계약사에게 이메일 발송 작업을 맡기고 있어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늦으면 내년 6월 회기를 마치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정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학자 융자 금액 가운데 $10,000 내지 $20,00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 조치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에 신속하게 실제 탕감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새해 1월 1일 재개할 예정이던 학자 융자금의 매월 상환을 탕감 조치가 시행된다면 2달 후부터 재개되고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8월 말 이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7명인 70%나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연말연시는 팬데믹 이전의 분위기를 거의 100% 되찾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독감과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까지 겹쳐 트리플데믹 초비상이 걸려 있으나 미국인들은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12월 초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10명 중에 7명이나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6%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우려하고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치명성이 약해졌다고 보고 코로나 우려 없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70%나 코로나 공포 없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내겠다고 답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연말 대목 경기에도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위켄드,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5일간의 최대 쇼핑 시즌에선 1차로 온라인 매출 신기록 행진을 보여준 바 있어 성탄절을 전후한 마지막 2차 대목을 살리느냐에 미국 경제 전반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연방정부가 코로나 대비책을 위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대처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4%로 적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대처 예산으로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삭감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마스크 쓰기의 효과를 놓고 연방보건관리들이 거짓말 또는 과장했다고 보는 의견이 45%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온 책임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신뢰한 기관은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 신뢰율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51%,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믿는다는 여론은 4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